이 음악이 들리는 순간 우린 모두 다시 뉴욕의 한복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가 미란다 프리슬리를 두려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그녀처럼 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돌아옵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바로 그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무려 20년 만에 2편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편은 어떤 스토리이고 출연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편 이후 20년이란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사실 이 영화가 더 흥미로웠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실제 인물에서 출발한 스토리라는 점이었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닌 미국 보그의 편집장 안나 윈투어를 모델로 한 캐릭터와 실제로 1년간 그녀의 비서를 지냈던 작가 로렌 와이스버거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영화였죠. 당시 이 설정은 논란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낳았고 실제 모델이었던 안나 윈투어는 이 영화에 찬조 출연하는 모델과 디자이너는 자신과 연을 끊는 걸로 알겠다며 개봉 전부터 심한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자신을 악랄하게 표현한 게 그대로 영화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안나 윈투어의 권력은 영화에서 전혀 과장된 게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막강했기 때문에 유명 디자이너와 모델들은 실제로 출연을 꺼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개봉하자 프라다를 입고 시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오픈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 관람을 마친 안나 윈투어는 츤데레의 능력 있는 상사로 묘사된 미란다라는 캐릭터의 찬사를 보냈고 영화가 흥행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이 영화가 그녀의 인지도 하나만큼은 제대로 올렸다는 에피소드는 이젠 널리 알려진 비하인드가 되었죠. 2006년 이 영화는 단순한 직장인의 성장기를 넘어서 패션업계의 냉혹한 현실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아 찾기까지 다양한 테마를 담아내며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냥 흥행한 영화 한 편이 아닌 전 세계 직장인과 패션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하나의 화법이 되었고 미란다 프리슬리는 상사의 전용으로 앤디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춘의 아이콘으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는 MBA 수업의 케이스 스터디로 쓰일 만큼 권력과 리더십의 상징으로도 해석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그런 영화의 2편이 2026년 5월 개봉이 확정된 것이죠. 25년 7월부터 촬영이 시작되는 이번 영화 어떤 스토리일까요? 이번 속편의 중심 배경은 바로 쇠퇴해가는 전통 패션 잡지 산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시대는 아날로그 잡지에서 SNS를 필두로 한 디지털로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선 미란다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한때 그녀의 비서였던 에밀리는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어엿한 경쟁 패션업계의 임원으로 등장합니다. 경영난으로 힘든 미란다와 광고 예산을 두고 대립한다는 내용이죠. 쇠퇴한 미란다 대 전성기의 에밀리 1편에선 상사와 부하였던 두 인물이 2편에선 동등한 입장에서 대결하게 되는 거죠. 이번 작품의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두 인물의 대결이 아니라 세대 교체와 가치의 변화를 상징한다는 데 있습니다. 1편에서 미란다는 권위와 완벽주의를 상징했다면 에밀리는 이제 유연성과 트렌드 감각으로 무장한 새로운 리더죠. 과거엔 권력이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은 영향력이 중심에 있는 시대. 이 변화는 단지 스토리의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더 재밌는 건 이 이야기의 구도가 현실 속 배우들의 커리어와도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에밀리 블런트는 1편 출연 당시 아무도 모르는 신인이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시카리오, 엣지 오브 투모로우, 콰이어트 플레이스, 오펜하이머 등 수많은 흥행작을 통해 이제는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반면 메릴 스트립은 여전히 거장이지만 주류에서 한 발 물러선 현재의 위치는 영화 속 미란다의 모습과 절묘하게 겹쳐집니다. 현실에서도 영화 속에서도 한 사람은 전성기를 지났고 한 사람은 전성기에 도달한 셈이죠. 2024 SAG 어워드에서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나올 걸 알기라도 한 듯 3명의 배우가 장난을 치며 반가운 팬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Well, as we've just seen, Meryl and Miranda Priestley are sort of like twins, right? I don't think I'm anything like Miranda No, Priestley. no. That wasn't a question. No. That wasn't a question.
By all means, move at a glacial pace. You know how that thrills me. By all means, move at a glacial pace. You know how that thrills me. 이 장면만 봐도 이제는 두 배우가 메리 스트립에게 저런 농담을 해도 될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2006년 당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당시 패션계에도 실질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런웨이 룩을 대중의 눈높이로 끌어내렸고 하이 패션의 냉정함과 매혹을 동시에 보여줬죠. 하지만 지금의 패션계는 과거 잡지사 하나가 꼭지점에서 패션을 리드하던 피라미드형 구조가 아닌 SNS와 인플루언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이 편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현대 패션계를 반영할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시절만큼의 패션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I love my job. I love my job. 또한 1편처럼 이번 영화에서도 프라다, 샤넬, 구찌 등 실제 럭셔리 브랜드들과 어떻게 협업할지도 팬들에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프라다가 이 영화 하나로 엄청난 홍보 수익을 거두어들이면서 명품 브랜드 협찬에 대한 진정한 윈윈이 무엇인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의상과 소품들이 등장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죠. You sold your soul the day you put on that first pair of Jimmy Choo. 이번 작품이 다루게 될 현대 패션계는 단지 트렌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패션 저널리즘의 몰락과 개인 브랜딩의 부상, 그리고 진짜 영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과연 2026년의 미란다는 여전히 트렌드를 정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트렌드를 쫓아가는 또 다른 브랜드 중 하나일까요? 속편은 그 해답을 명품이라는 장치를 통해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건 1편의 대부분의 배우, 메리 스트립, 에밀리 블런트, 스탠리 투치, 그리고 감독과 각본가까지 전원 복귀 예정이라는 점. 아직 앤 해서웨이만 공식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복귀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영화 정보 사이트 IMDb에는 이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출연진 명단에 앤 해서웨이가 올라가 있으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앤 해서웨이가 없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1편 마지막에서 패션계를 떠났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한다면 어떤 역할일까요? 패션계로 돌아온 앤디, 아니면 외부에서 대립 구조에 영향을 주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녀의 귀한 여부는 분명 이번 영화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디즈니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이 편에 관한 정보를 숨기고 있지만 그녀가 이번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로렌 와이스버거의 후속 소설인 복수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소설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공개된 2편의 스토리는 복수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설에서는 앤디와 에밀리가 함께 더 플런지라는 웨딩 전문 잡지를 공동 창간하고 앤디는 언론계 CEO이자 웨딩 전문지 편집장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미란다가 더 플런지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다시 미란다와 대립하는 전개가 이어지죠. 반면 이번 영화는 앤디가 아닌 에밀리 중심의 각색이지만 앤 해서웨이가 복귀한다면 소설처럼 패션계 밖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거나 제3의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다만 소설의 성격을 따라간다면 앤디는 에밀리의 편에서 미란다와 대립하는 구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도 언론계에서 중요한 역할로 말이죠. 2000년대 감성과 패션, 그리고 권력 구조를 다룬 명작, 그 후속작이 2026년 새로운 세대와 갈등을 품고 돌아옵니다. 한때는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벌벌 떨던 인물이 이제는 스스로를 정의하는 자리에 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프라다를 입은 악마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이젠 누가 그 옷을 입느냐가 아닌 어떻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느냐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그 영화 속 앤디였고 이제는 각자의 무대에서 자신만의 런웨이를 걷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번 속편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거울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앤디였던 우리는 어느샌가 미란다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영화가 그 해답을 당신에게 줄지도 모릅니다. 무비 인사이드였습니다.